선생님 모르면 해석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설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더 각성시키는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어제 최근에 유퀴즈에 나오셨던 언어만 반평생 공부해오신 그 교수님의 영상을 보면서 정말 느낀 게 많았습니다. 언어를 공부를 하려면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되고 무자비하게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언어학자가 되려고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토익에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단기간 내에 점수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토익이 옛날 시험처럼 스킬에만 의존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 정말 영어를 잘 해야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됐어, 여러분. 정말 이제는 토익을 공부하는 게 아닌 영어를 공부를 해 주셔야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건데요. 그럼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영상에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영어는 어법 우선이라는 거 제가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토익은 여러분 해석이 아니고 어법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토플, IELTS 같은 시험은 해석에 의존을 해도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지만 토익 특히 파트 5는 어법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문법 너무너무 공부하기 싫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왜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되냐?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어법이 따로 있고 영어에서 정해놓은 어법이 따로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원칙부터 먼저 외우시고 난 다음에 해석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직관적으로 문장 어순만 봐도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국말은 동사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잖아요, 해석을 하실 때. 근데 영어는 동사가 주어 바로 뒤에 등장을 하죠. 어순도 다르고 어법이 정말 달라서 영어 어법을 여러분들은 먼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잘 하기 위해서도 문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왜 문법이 중요한지 제가 문제들을 같이 풀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법을 너무너무 공부를 하기 싫어도 문법 공부부터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파트 5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데요. 자,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114번과 같은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자, B번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C번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D번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라 이렇게 세 개 구분을 하실 때 해석으로 구분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해석으로 절대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토익은 이런 문제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토익의 출제자 의도를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풀기 쉬운 방법으로만 문제를 푸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하냐? 그건 또 아니야. 근데 문법을 모르니까 해석으로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하시는 그 습관부터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해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문법적인 기초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문법 기본서를 사셔서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동사 2개 있는 거 셋이고 이 문장에 동사 2개, 이 자리는 접속사다. ABCD 중에서 접속사 B번을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 A번도 접속사잖아요. 사실 여기 있는 A번은 들러리 보기라고 제끼실 수 있어야 되는 게 딱 보기부터 먼저 봤을 때 출제자 의도 파악하실 수 있어야죠. 토익 출제자들은 해석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품사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또는 어법을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에 정말 좋아하므로 B번이랑 C번, D번 해석이 똑같은데 품사가 다르네? 아, 이 문제 출제자는 지금 품사를 물어보고 있구나 라는 거 판단하시면 A번은 들러리 보기로 먼저 제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B, C, D 중에서 접속사인 B번을 골라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해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B번, C번, D번 고민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품사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1번 한번 보실래요? 우리 ABCD 보시면 어휘 문제인데 선생님 이건 어휘 문제면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아마 여러분 B번은 안 고르셨을 것 같고요. 해석을 해봤을 때 이상하죠? 성공하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어디에서 성공하다. 그리고 convince도 안 고르셨을 것 같아요. 얘는 설득시키다, 납득시키다라는 뜻인데 얘는 딱 봐도 사실 뒤에 누구누구를 설득시키고 납득을 시키는지 사람 명사가 붙어져 있어야 자연스러워 보이죠.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inform이라는 요 동사를 여러분들이 그냥
알리다 라는 의미로 외워두셨으면 정책들을 알리는 거 말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inform도 빼주셔야 돼요. 자, 영어에서 이 동사는 언제 쓰는 거냐면 누구누구에게 알리다 라는 뜻으로 뒤에 대상 목적어가 있어야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영어에서 이런 원칙이 있다는데 이 원칙을 먼저 외우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해주셔야지 그냥 해석을 하시면 문제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A번 뒤에도 convince라는 요 동사와 마찬가지로 뒤에 주로 사람 명사가 있어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D번을 골라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9번 한번 봅시다. 자, 129번도 여러분 해석을 하면 사실은 distribute 요거 나눠주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offer 제공하다라는 뜻이에요. donate 기부하다라는 뜻이고요. declare 선언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헷갈릴 수 있는 거지. distribute도 주다라는 뜻이고 offer도 주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두 개 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또 고민하다가 시간 다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지금 여기 PP 수동태 뒤에 명사가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요 자리에 몇 형식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자리는 무조건 4형식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먼저 판단을 하고 즉 해석이 아닌 어법 먼저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셔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여러분 문법 공부하기 정말 싫으시겠지만 어법 공부부터 먼저 해주셔야 되고 토익은 어법입니다 여러분. 토익은 해석이 아니에요. 절대 해석으로 먼저 문제 풀어주시면 안 됩니다. 해석으로 문제 풀다가 헷갈리는 보기 두 개 고민하다가 시간 다 버린다고요. 자, 이 문제 A번이랑 B번이랑 이렇게 묶어보시고요. 둘 다 뭐뭐 때문에 란 뜻인데 이렇게 두 개 해석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 문제도 어떤 것을 묻는 문제다? 품사, 출제자 의도 뭐예요? 이 학생이 품사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인 건데 이런 문제에서조차 해석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 진짜 아까운 거예요. 자, 앞에 동사 하나 있고 자, 뒤에 여러분 동사가 있는지 보실 건데요. 지금 the large number of carry-on items 뒤에 brought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단어를 여러분 동사로 보시면 안 되고 이 단어는 PP, 즉 형용사입니다. 수식어구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passengers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기내 들고 타는 아이템들 수식을 하는 형용사입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이 brought가 왜 동사가 아닌가요?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항상 알려드리는데 분사 pp랑 동사 ed랑 두 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 동사 3단 변화로 외워주셨을 거예요. 현재 시제 bring, 과거 시제 brought, pp, brought 이렇게 세 개로 외워주셨을 텐데요. 자, 두 번째 있는 요 brought랑 세 번째 있는 요 단어 두 개가 지금 형태가 똑같죠? 자, 똑같은 형태의 단어를 보고 너는 이 문장에서 있는 이 brought가 동사인지 아닌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구분을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있는 이 brought는 과거 시제 동사죠. 과거 시제 동사이지만 이 동사의 태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동사는 능동태 동사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I brought a cookie. 자, 여기 있는 이 brought 여러분들은 능동태 동사로 보실 거예요? 수동태 동사로 보실 거예요? 당연히 능동태 동사로 봐야죠. 그쵸? 자, 동사 수동태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be, pp. be brought 이 형태로 써야 이 동사를 수동으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요 brought는 과거 시제 동사이자 능동태 동사라는 거. 자, 근데 마지막에 있는 요 brought는 여러분들 과거 분사 pp로 알고 계시죠? 요 단어는 수동입니다. 같은 형태의 단어 이 brought를 보고 동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brought 뒤에 목적어가 있다면 동사인 거고요. brought 뒤에 목적어가 없다면 동사가 아닌 겁니다. 자, 이 문장에 보시면 brought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없죠. 그래서 이 단어는 PP 형태인 형용사라고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동사 두 개가 아닌 동사 한 개만 이 문장에 있는 이 자리는 접속사 자리가 아닌 뒤에 명사만 끄는 전치사 자리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30번과 같은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 풀 때 아마 여러분들은 between 빼셨을 것 같고요. 왜냐면 between은 뒤에 두 개의 복수명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A and B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죠. 두 개 중에서 라는 뜻이니. 자, D번에 once 뺄 겁니다. 이 once는 부사로 한때 또는 한 번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 접속사로 뭐뭐 하자마자 또는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동적으로 해석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두 개나마 여러분들 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해봤을 때도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관건이 뭐냐면 B번이랑 C번 둘 다 한번 넣어보실래요? 자, 이렇게 둘 다 전치사 기능이 있고요. 둘 다 넣었을 때 해석이 어때요? 해석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토익에서는 이 두 개 중에 누구 고를래를 묻는 거죠. 자, 이런 문제 푸실 때도 여러분 해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문제는 해석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 문제가 이렇게 파트 5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왜 자꾸 해석으로 문제를 푸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거 모르면 틀리는 거야. 선생님 모르면 해석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모르면 그냥 틀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파트 5 문제 푸실 때 문법적인 개념을 많이 알아둬야 또는 단어를 많이 알아둬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B번의 until 요 전치사 특징을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영어에서 이 until이 아무 때나 쓰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얘는 여러분 지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랑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동사랑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the promotion period 홍보 기간이 lasts until 언제라고 할까요? February 14th. 자, 이 자리에 여러분 by라는 전치사가 아닌 until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두 개 뭐뭐까지라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에서 구분해서 쓴다는 거죠. 둘 다 뒤에 정확한 시점을 붙이는 시점 전치사이고요. 자, 여기 있는 until이 이제 앞에 여러분 last 이거 무슨 뜻이에요? 지속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속성의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2월 14일까지 홍보 기간이 쭉 이어진다 이런 동사가 떴을 때는 until이 정답이고요. 만약에 동사를 딱 봤는데 지속의 의미가 아닌 완료의 의미 또는 일회성의 의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치사 by를 넣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You must register for the class by February 14th. 자, 이때는 전치사 by가 들어가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왜? 앞에 있는 동사 register for 등록하다는 뜻이죠? 자, 2월 14일까지 그때까지 쭉 등록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2월 14일 전 언제든지 그냥 등록을 한 번 완료해줘 라는 의미를 가진 얘는 일회성 또는 완료성의 의미를 가진 동사라 그 동사 뒤에는 전치사 by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 누구를 이용을 해야 되냐? until의 요 전치사 특징을 이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얘는 앞에 지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랑 써야 되는데 앞에 동사를 봤더니 반납돼야 됩니다 라는 일회성 완료의 의미를 가진 동사가 지금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until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before이라는 전치사가 정답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석으로 어떻게 푸실 거예요, 여러분? 그치? 이런 문제 푸시려고 하시면 어법을 먼저 외우고 난 다음에 영어에서 정해놓은 원칙을 먼저 외우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해석을 할 때도 문법이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할 때도 정말 문법이 중요한데요. 문법적인 요소를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단어 나열만 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해석을 할 때. 제가 내일 해석 수업을 하나 열긴 열었는데요. 수업 잘 들어주시고요.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만 봐도 사실은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기사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첫 번째 단락에 첫 번째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그냥 그 문제는 못 푼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내가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 문장은 정말 10대 번 읽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거의 정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더 많은 자원들이 need to 부정사는 have to랑 똑같은 뜻이라 뭐뭐 해야 된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뒤에 봤더니 수동태 구문인 거죠. 할당하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닌 할당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need to be allocated 자체를 그냥 하나의 동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뒤에 있는 이 투부정사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세 가지의 품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명사 역할을 할 때는 동사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뭐뭐 하는, 부사 역할을 할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지 그 문장이 들어가 있는 투부정사의 자리를 보셔야 돼요.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more resources need to be allocated 여기 앞까지 문장 보셨을 때 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여기 앞까지 문장이 이미 완전하니까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부사 자리에 들어간 거니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어법을 잘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 to, 여기 있는 to도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면 돼야 안 돼요? 왜 자꾸 학생들은 to만 보면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여기 뒤에 있는 to는 투부정사예요? 전치사예요? 그거부터 먼저 봐야 돼요. 이 to 뒤에는 동사가 아닌 명사가 들어가져 있으니까 얘는 전치사이고요. 전치사 to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없습니다. 항상 얘는 뭐뭐 쪽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으로 여행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In the future, 향후에 라는 뜻이죠. 만약에 여행객들의 방문이 올라간다면 우리 뒤에 있는 요 투부정사, 여기 있는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실 거예요? 아니죠. 여기 있는 투부정사 전체 문장에서 지금 누구 자리에 있어요? 플랜이라는 동사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목적어이니까 얘는 명사처럼 해석을 해야 돼요. 제공할 것. 자, 이 사람은 계획을 합니다. 제공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지, 여기서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하실 때도 문법적인 요소 잘 이용하셔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 문장 한번 봅시다. 미스 반나 씨가 얘기를 했다라는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얘기를 했다. 자, 그 샵인데요. 그 뒤에 있는 위치, 여기 있는 위치 여러분 어떤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왜? 자, 여기 있는 위치가 하는 역할을 잘 봐봐요. 여기 있는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샵이라는 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절이 하는 역할이 뭐냐? 앞에 있는 명사 수식을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위치를 해석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그 샵이 언제 오픈한 거죠? 11월 9일날 오픈한 그 샵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지 여기 있는 위치 어떤 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 샵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전체적인 손으로 만들어진 보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랑 같이? 천연 크리스탈의 제품들과 같이 포함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뒤에 있는 대절 요거 해석 잘 하셔야죠. 자, 여기 있는 that 뭐라고 해석하실 거냐? 자, 여기 있는 대절이 하는 역할을 잘 보셔야 돼요. 이 that은 앞에 있는 crystal, 얘를 이제 수식을 하는 형용사 절을 이끄는 이 역시나 관계대명사고요. 자, 그 관계대명사 대절은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 크리스탈이 뭔지 어떤 방이든지 그 안에 있는 중앙 장식품이 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는 이라는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주시는 거. 자, 근데 그 밑에 있는 요 that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있는 that을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여기 있는 that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니까 여기 있는 that은 뭐뭐 하는 이라는 뜻이 아닌 주어, 동사, 목적어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set A apart from B 요거 외웁시다. 자, B로부터 A를 구별하다라는 뜻이고요. 다른 브랜드들로부터 그녀의 브랜드를 구별시켰다는 것을 강조한다 라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우리 마지막으로 투부정사 요거 해석하는 거 볼게요. 자, 여기 있는 투부정사
지금 문두에 있다고 주어 자리라고 해석하실 거 아니죠? 뭐뭐 할 것이라고 해석하실 거 아니죠? 여기 있는 투부정사 지금 콤마 앞에 있으니까 전체 문장에서 영향을 안 주는 부사 자리에 있는 거고요. 동사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overhead cost는 간접 비용이에요. 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건 영어는 어법 우선이라는 거, 특히 토익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해석 문제가 아닌 어법 문제를 너무 좋아하는 시험이라서 여러분들 문법 공부하시기 정말 싫으시겠지만 문법 공부부터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문법 공부하실 분들은 포유토익 강남 YBM 수강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